자, 산적 화물선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산적 화물선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곡물류나 석탄과 같이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 화물창에 싣는 선박이 바로 무엇이다? 일반 산적 화물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탄만 싣는 배는 석탄 운반선 또는 석탄 전용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야기가 되겠죠. 전용석으로. 근데 이제 일반 산적 화물선이라고 하면 곡물류나 석탄을 이야기됩니다. 보통 산적 화물선은 제화계수가 40에서 50피트 세제곱분의 LT 정도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제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유조선의 경우에서 제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화 중량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네, 즉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원유의 무게가 바로 뭐였습니까? 제화 중량이었죠. 제화 중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화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결국 산적 화물선에 담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자, 화물의 무게를 무엇으로 나눴다? 창구의 면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가지고 있는 부피, 무게에서의 부피와 그 다음에 화물 창구 자체, 큰 이 화물 탱크의 무엇을 면적으로 나눴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화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를 이야기를 해서 그게 40에서 한 5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화물창 용적을 다소 크게 잡아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담았을 경우에 화물창을 용적을 크게 해 주어야만 이 제화계수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밸러스트 항해 때에 필요한 흡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림 4-20과 같이 배치를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밸러스트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물창은 무엇으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이게 뭡니까? 바로 현측 탱크라고 있죠. 상부 현측 탱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창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바로 밸러스트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러스트 탱크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는 현측 탱크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화물 창구, 즉 입구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측 탱크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측 탱크는 지금 요 부분 삼각형으로 넓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한층 지금 이 시야로 단면을 바라봤을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다 갈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 전부 다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상갑판부에서 내려다 봤기 때문에 현측 탱크가 그냥 화물 창구만이 보여지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무엇이 되어 있느냐, 이제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중저 상부의 화물창 양현에 무엇이 호퍼 탱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요. 상갑판 아래에는 양현의 상부 현측 탱크라고 하는 것을 배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호퍼라고 하는 거 뭐였었습니까? 이중저 구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호퍼판이라고 했죠.
이 호퍼판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즉 원유를 집어넣었을 때 하중이 집중되고 용접에 의해서 집중하중으로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직각으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만들지 않는다. 즉 경사면으로 판을 만들어 준다가 뭐다? 호퍼판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가 뭐겠어요? 이 구역을 호퍼 탱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호퍼 탱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광석 운반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석 운반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철광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철광석, 그 다음에 니켈 광석이나 동광석 등과 같은 비중이 큰 광석을 싣는 선박도 포함된다. 그게 바로 광석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광석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어때요? 상당히 많이 나가죠. 즉 화물의 특징으로 부피에 비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적 화물선과는 다른 화물창의 배치를 가지게 된다. 자, 어떠한 화물창의 모습을 가지느냐 하고 봤더니 지금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일반 화물선과 일반 산적 화물선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었던 무엇이 현측 탱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나요? 자, 현측 탱크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중적 구조의 밸러스트 탱크가 지금 요렇게 있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판 보이지 못하던 요러한 분홍색의 칸이 하나가 있고요. 자, 지워서 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보세요. 결국 원래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여기 양현축으로는 아예 떡하니 커다란 밸러스트 탱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요 판을 교과 내용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광석 운반선, 자 어디 있느냐 보겠습니다. 즉 만재 상태라고 하면 뭐예요?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선박의 중심이 낮아지지 않도록 화물창의 바닥 높이를 약간 높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이 그림이 바로 뭐예요? 만재 시에 화물창 바닥이 중심이 낮아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한 것이 바로 이 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창의 수평 단면적을 줄여 화물이 적당한 높이까지 올라오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수평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폭을 얘기를 합니다. 폭을. 수평 단면적이 넓어질 경우 이 밸러스트 탱크 이 양 끝에 선측 외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어떻다? 많이 나간다. 고로 얘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려주어야지, 일정 높이로 이렇게 쌓아 올려 주어야지만 얘가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채워지겠죠. 근데 얘가 널찍하니 이렇게 낮게 형성돼 있어도 무게중심은 올라가나? 무엇이 문제예요? 얘가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이렇게 채워 놓은 것이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을 줄여준다? 수평 단면적을 줄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현의 밸러스트 탱크에 필요한 밸러스트 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크기의 밸러스트 탱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석 운반선의 대표적인 중간 횡단면이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겸용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